최근 물을 끓여 먹거나 정수기를 사용하기보단 시판 중인 먹는 샘물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은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해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먹는 샘물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만큼 논란도 크게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편의성 및 편리성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저출산 및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는 추세이다 보니까 먹는 샘물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또한 높아 먹는 샘물의 브랜드 수가 현재 한 100여 종이 넘습니다. 예. 이런 먹는 샘물은 지하 안반층에서 나는 물리적 처리만 한 내추럴 미네랄 워터이기 때문에 치수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제조와 유통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동안 먹는 샘물과 관련해서 원수에서의 일반 세균 초과 검출 문제부터 해서 유통제품의 불온산염 WHO 기준 초과 문제, 그리고 최근에 비소 검출이나 미세 플라스틱 검출 문제, 그리고 또 악취 등 안전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는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악취나 불순물, 세균 같은 문제는 사실 이번에 한 번에 터진 게 아니라 2008년이죠. 첫 안전성 논란 이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네. 수원지의 그 원수에 대한 수질 상태와 함께 그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의 차이가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주 요소인데요. 네. 단 업계 종사자의 그 철저한 위생 안전에 대한 의식 또한 필요 조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먹는 샘물을 제조하는 일부 업체에서 수질 기준 초과 문제 수질 문제 초과 문제라던가 자가 품질 관리 그를 소홀한다라는 문제라던가 네. 그리고 표시 기준 위반 문제 등 법규 위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국내 먹는 샘물 수질 기준의 항목은 외국에 비해 떨어지지는 않는 수준이지만 먹는 샘물 안전 관리 체계상에는 소비자 중립적 사고가 빠져 있는 이제 그런 허점이 있고요. 예. 또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저변에는 솜방망이 처벌 등 제도적 장치가 좀 약하니까 그러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이 먹는 샘물과 관련한 방금 말씀하셨던 네. 소비자들의 불신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불만도 생길 수 있는데 먹는 물이라고 했을 때 먹는 샘물이 다 먹는 물이 아니라 먹는 물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먹는 샘물과 함께 해양 심층수나 탄산수, 물 대용으로 출시되는 혼합 음료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예. 하지만 그 유통 매장에서 보면은 먹는 샘물과 판매대가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또 먹는 샘물과 물대용 음료들이 같은 판매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가 있는 소비 환경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먹는 샘물의 그 수질 안전성이 계속 유지되는 그 자연 상태의 깨끗한 안반 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그 용천수 등을 먹기에 이제 적합하도록 물리적인 처리를 해서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예. 먹는 해양 심층수도 마찬가지로 해양 심층에서 흐르는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인 처리만 한 제품인데요. 문제는 혼합 음료입니다. 예. 기능성을 이제 붙여서 미량의 식품 첨가물과 먹는 물을 혼합해서 판매되고 있는 건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먹는 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저는 이 혼합 음료라고 했을 때 운동 후에 마시는 그런 이온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떠올렸는데 요새는 왜 겉보기에 먹는 샘물이랑 용기나 물 색깔까지도 똑같아 보이는데 혼합 음료로 구분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 먹는 물 수질 기준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관리되고 있지만 예. 혼합 음료로 판매되고 있는 물대용 음료들은 그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관리부처도 사실 제각각입니다. 수돗물이나 먹는 샘물, 먹는 염 지하수 등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해양심층수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소비자가 지금 물대용으로 마시는 기능성 음료 등 이제 혼합 음료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사실 원수에 대한 수질
수질 검사에서 이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 대용으로 마시고자 하는 목적인데 먹는 물과 유사한 음료들도 먹는 물 관리법에 이제 준하는 수질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예. 먹는 물 안전 관리 체계 또한 일원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거 새로운 걸 알았어요. 그 먹는 샘물을 환경부, 해양심층수는 해양수산부에서 네. 관리한다. 그런데 이 먹는 샘물 같은 경우에도 이 수원지가 있으면 여기서 브랜드 딱지만 바꾸면은 이 가격이 또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문제죠. 네, 굉장히 문제인데요. 예. 정책적으로는 지금 현재 1취수원 다브랜드로 인해서 한 취수정의 물이 이제 여러 브랜드 용기로 담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네. 예. 어느 브랜드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 제품 가격이 각각 매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뭐 동일한 품질의 먹는 물이 용기만 다를 뿐인 거죠. 뭐 예. 이제 심지어 그 용기도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판매원 명만 다를 뿐인데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소비자로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사실 소비자들은 판매원 브랜드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품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같은 판매원의 브랜드 제품이라도 하더라도 취수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브랜드 제품의 이제 물맛과 품질이 동일할 것이다라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예.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도 품질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는 샘물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수원지 정보와 제조업체명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물을 사 먹을 때 수원지 확인하는 습관 꼭 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업체들이 이러저런 뭐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네. 뭐 최근 그 기능성 음료나 먹는 물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먹는 물과 유사한 혼합 음료가 출시되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혼합 음료와 먹는 물에 대해서 이제 오인하고 혼동하는 문제가 네. 있는데요.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정보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먹는 샘물이나 먹는 염 지하수에 대해서 병막에 병뚜껑 부분에 그 이름을 먹는 샘물, 먹는 염 지하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소비자 정보 체계에 대해서도 바로 잡아줘서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예. 또 사실 먹는 샘물의 경우에는 판매원의 브랜드 중심으로 되어 왔는데 지금이라도 수원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 각 지역의 먹는 샘물 산업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어느 지역 어느 수원지의 물이다라고 제대로 인식하고 불량 그 수원지에 대해서는 응진하는 그런 소비자 중심의 소비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 또 더 나아가서는 각 지자체에서도 자기 지역의 먹는 물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 체계에 더 많은 노력을 기할 것이고요. 그 기울이다 보면은 안전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서 먹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물도 먹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깐깐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